네, 이제 4장 파트고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는 이 사람이 경비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이러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랑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인 분들이시라면은 모든 사람이 경비원이 될 수 없구나, 요건이 있구나, 나름 검토된 인력을 가져다가 채용을 할 수 있구나. 소위 말하는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깨끗한 사람만 경비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 중에 모든 범죄가 아니라 이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는 범죄면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요건이 추가가 되겠죠. 그 기본이 되는 부분이 여기 4장에 나오는 경비원, 경비지도사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경비원 결격 사유랑 또 당연퇴직 사유란 게 있어요. 당연퇴직 사유는 경비법에서는 이제 나이 제한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이 제한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 뭐 이제 추가가 되어서 파산 선고 받거나 이런 거를 받았는데 자기가 회복하지 않았다, 면책을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이제 또 당연퇴직 사유로 개정이 되었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시작에 또 앞서서 두문부터 설명해 드리고 비교할 만한 거. 요거를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내가 시험에 쉽게 합격하려고 조금, 그리고 보다 조금, 보다 간결하게, 보다 많이 반복해서 합격하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죠. 그래서 결격 사유, 경비원, 그리고 처원경찰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외울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수경비가 어떤 거 붙는지, 어떠한 사유들이 붙는지 거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형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형벌. 우리 형벌 종류는요, 사무징금, 벌구과물이라고 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고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알면 됩니다. 사형은 죽는 거겠죠. 무기징역은 이제 징역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가능하고요. 또 연장을 해서 50년까지 가능하던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무기징역은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겠죠. 금고는 징역과 비슷한데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둬두기만 하는 것을 금고라 하고요. 벌금은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되는 걸 말하고요. 구류는 30일 이하입니다. 30일 이하. 과료는 이제 5만 원 미만이겠죠. 네. 과태료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뭐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행정상 처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몰수는 빼앗는 거. 이제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다. 그러면 가져와라. 범죄로 내가 재산을 불렸다. 가져와라. 네, 몰수입니다. 몰수. 요 개념까지 아시고요. 이제 종유면이라고 해서 형의 종료, 유예, 면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형의 종료, 유예, 면제. 추가적으로 선고유예라는 말도 나옵니다. 형의 종료는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에서 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5년 살고 나오면은 형이 종료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유예는 뭔가요? 유예는 이제 3년에서 500만 원,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대해서 형의 경중을 고려하고 뭐 연령, 동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줘요. 그러면은 형벌 종료를 받는 것과 집행유예의 차이는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형 선고를 한 게 죄송합니다. 형이 효력을 잃어요. 형 선고를 한 게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받게 되겠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게 선고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요. 선고를 유예하는 건데 2년 이내의 기간이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1년 이하. 이런 세밀한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만 알고 가면 돼요. 집행유예는 이제 원래 잘못을 하면은 감옥에 간다 안 간다? 간다. 형 종료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그 기간, 형 선고하기 기간을 그 유예를 하는 거예요. 유예를 해서 집행이 몇 년형 살아라, 너 5년형 살아라 하는데
그 집행을 유예하는 거다. 그 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이 5년 동안 선고받았던 효력이 사라진다. 효력이 사라진다. 그럼 선고유예는요,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너 몇 년형 살라고 딱 재판을 망칠 딱 소리를 하는데 멈춘 거예요. 멈추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열려야겠죠. 소송이 열리고 또 재판을 받고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면소간주란 말이 있습니다. 면소간주. 소. 내가 소송을 간다 할 때 소를 제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소가 면해졌다. 소송이 없던 거다. 없던 거다. 간주한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라고. 면소간주. 또 면제. 이 면제는요, 어떤 때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아니면은 과잉방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정당방위 자체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거기에 맞서서 싸웠다. 부정대 정의다 이러면은 옳지, 타당하네, 넌 정당방위야, 너는 죄가 없어, 요게 정당방위라면요,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50이라는 힘으로 때렸어요. 어쭈, 너 나 때렸어? 탁, 나는 500의 힘으로 때립니다. 이런 걸 과잉방위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행위 자체가 얘가 때려서 내가 때린 건 맞지만 그게 과하니까 피해를 더 많이 입었겠죠. 그런 거는 어떻더라? 임의적 감면. 임의적 감면. 이제 또 다른 경로를 보겠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평소에 피해를 봤던 게 있는 것인지, 연령이 어린 것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형벌을 맞을 건데, 그때 임의적 감면이라고 해서 형을 감경시켜 준다든지, 5년형이었으면은 3년형으로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형 자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한 거 맞아. 너 죄진 거 맞다. 근데 집행은 안 할 거야. 집행 면제. 이렇게 있고요. 집행 종료는 아까 말했다시피 5년 살고 나오면은 형 집행이 종료가 된 거겠죠. 그럼 이제 종료, 유예, 면제의 개념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문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 사유. 이제부터 경비원을 공부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경비원은 큰 틀은 경비원이지만 작게는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으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의 결격 사유가 조금은 다르다. 조금은 다르다. 경비지도사는 어떻게 나눠져 있더라? 경비지도사는 일반 지도사와 기계 지도사로 나뉘어진다. 자, 이제 두 문은 쭉 나중에 읽어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나이가 18세 미만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못해요. 이거는 일반 경비원도 마찬가지겠죠. 만 60세 이상인 자는 결격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자. 미만 이상의 줄을 쳐놓은 이유는요, 말장난이 나와요. 숫자에만 집중해서 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 18세인 자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만 60세인 자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나이는 미만 이상, 나이는 미만 이상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미만 이상,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요거는 청구경찰이랑 동일하거든요. 선고유예. 아까 제가 2년의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2년 내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은 아직 내가 일을 하다가 재판이 열린다고 써볼게요.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제가. 유예기간 중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특수경비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우연치 않게 가벼운 범죄에, 또 다른 가벼운 범죄에 휩싸여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선고유예에 되었던 범죄가 부활을 하겠죠? 그러면 애당초 이거는 결격 사유가 되었던 선고유예 사유였으니까 이게 부활하게 되면은 또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가 될 테고, 그러면은 당연 퇴직이 되겠죠. 아니면 결격이 된다거나.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되는 자. 요거는 맨눈 0.2, 고정시력 0.8 각각입니다. 각각 0.2, 0.8 이상이고요. 초안경찰은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됩니다. 0.8 이상. 그리고 자지가 완전한 자, 팔, 다리가 완전한 자, 이런 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이제 일반 경비원을 가볼게요. 이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에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를 더하면은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고요. 방금 말한 이러한 부분,
만약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다. 이 사람은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지만 일반 경비원은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지도사 경비원의 결격 사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결격 사유 하나 배웠었죠. 임원의 결격 사유를 배웠었습니다. 피파실 335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벌금 받고 3년 요거는 특경 가능한 거죠. 특경 경비업법과 대경법에 따른 벌금형이 있고요. 또 허가 취소가 되었다. 허가 취소가 되었다. 아니면 또 19조 1항 2호 사유, 19조 1항 7호 사유로 취소가 되었다. 이런 차이가 있던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파실 335입니다. 그냥 허가가 취소가 되면요. 3년 제한이고요. 19조 1항 2호 사유, 7호 사유면요. 5년 제한이죠. 5년 제한.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해서 18,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나이 제한이겠죠. 18세 미만 될 수 없다. 아까 우리 나이는 18 미만, 죄송합니다. 나이는 미만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8세 미만은 될 수 없다. P는 마찬가지로 피성년 후견 개시를 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을 말합니다. 파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면책 시청을 했다거나 복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5. 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있다는 거. 또 집유 중이란 말이 나오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금고 이상 형벌입니다. 금고 이상. 요것들은 다 금고 이상 형벌이고요. 벌금형 아니다. 금고 이상 형벌이다. 그리고 또 형범 폭탄 강간추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형범 폭탄 강간추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어떤 취지냐면요. 경비업법도 벌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폭행죄를 하면은 폭행죄로 형벌상 처벌을 받는다 치면요. 경비원은요. 비밀 누수를 했다든지 또는 대행업자가 대행신고 의무를 저버렸다든지 이러면은 벌칙을 받습니다. 때문에 형벌상의 징역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한 벌칙을 받았을 때는 5년 제한이 있더라. 5년 제한이 있더라. 이런 기억을 하지 말라고요. 형범, 이 범죄 단체 구성한 거죠. 아니면 폭처법에 따라서 특별범죄, 폭처법에 따라서 특별법, 이 두 개 다 특별법이거든요. 범죄 구성 단체, 범죄 단체 구성죄 이런 거는 따로 법조문이 있어서 형벌 외에도 형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분이 있더라. 폭처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 특례법이라 하죠. 거기서도 특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가중되더라. 벌금형까지도 추가된다는 거. 벌금형까지도 해당 죄로 벌금형 저지르면은 추가가 된다더라. 그럼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경비원의 결격 사유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 결격 사유가 되겠고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면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특수경비원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조금 느낌이 조금 어렵죠? 예. 다시 우리 형벌은 집행유예, 종료, 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선고유예도 따로 있더라. 근데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안 하는 거잖아요.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볍게 보고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이 뭐 형의 양중이나 동기, 연령, 평소 사회에 헌안한 부분이 많다 그러면은 형벌의 선고를 멈춘단 말이에요. 예, 제일 가벼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경비원은 될 수 있어. 하지만 특수경비원은 못해. 선고유예 기간 중이니까.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들어간 사람은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들어간 사람은 둘 다 결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왜냐? 경비원이라는 큰 틀에 묶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공지방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공지방으로 벌금 받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경비원은 가능하다. 공지방으로 선고유예 받으면은 경비원은 가능하지만 특수경비원은 불가능하다. 공지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에 들어갔다.
집행 중이다. 당연히 결격이고요. 집행이 끝나고 종료가 되었다. 공지방으로 집행 맞고 종료된 지 3년 지났다. 그러면은 5년 내 범위잖아요. 5년 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 이내 종료 면제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어떻더라? 결격 사유더라. 그런데 내가 공지방으로 금고 이상 선고 받았는데 7년 지났다. 종료받고 형의 선고가 종료된 지 7년이 지났더라. 그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원이 가능하더라. 하고요. 절도 강도 자동차. 이거는 뭐 훔치는 거 절도죄고요. 강도는 무기를 가지고 내가 무기 가지고 협박, 폭행해서 물건 훔치는 걸 강도로 하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입니다. 남의 자동차를 몰래 이용하는 거죠. 몰래 이용하는 거. 이걸로 이제 벌금형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게 유예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유예된 날로부터 5년. 만약에 이 절도 강도 자동차 해가지고요. 금고 이상의 형벌이 나왔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보면 종료 면제라고 제가 안 써놨지만 요 절도 강도 자동차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더라도 맨 앞에 있는 결격 사유 여기 5년에 걸리겠죠. 금고 이상 5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공지방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절도 강도 자동차는 별도로 제가 금고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금고에 묶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다 같이 외워볼까요? 문제는 또 쉽게 나올 거고요. 두문 외우고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은 단어 하나의 뜻을 알게 되다 보면은 외워진다. 18피파5 집유 중 형법폭탄 강간추 절도 강도 자동차. 임원의 결격사유는요. 피파실 335. 그리고 또 여기서 특수응변 추가한다. 나이 제한이 있다. 상한이 있더라. 상한. 몇 살 이상인 사람은 못한다. 60살 이상인 사람. 나이는 미만 이상. 또 신체 제약도 있더라. 어떤 령으로 정하는 신체 제약?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제약에 걸려있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어떠한 내용인데 행안부령에 뭐라고 써있는데 라고 보니까 신체가 사지가 완전한 사람을 뜻하고요. 교정시력 0.8 이상 각각, 맨눈 시력은 0.2 이상인 사람, 이러한 사람만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경우는요. 교정 시력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맨눈 시력이 0.3이다. 그러면은 청원경찰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되려면은 교정 시력을 통해서 0.8 이상인 거를 증명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청원경찰의 결격사유부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결격사유는요. 18, 피파 5, 이선자, 행배추, 상배기, 성103. 자, 다시 18, 피파 5, 이선자, 죄송합니다. 18, 피파 5, 집유 끝, 이선자, 그리고 행배추, 삼배기, 성103.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제가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했다면은 여기 한번 써왔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하겠죠. 18피파 후 집유 중 형법폭탄 강간추, 절도 강도 자동차 하고요. 밑에 있는 게 청원경찰 결격사유입니다. 18피파 후 집유 끝 이선자죠. 집유 끝 이선자, 행배추 302, 성 103, 아동은 영원히 결격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에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요거겠죠. 이 보시면요. 얘는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자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근데 청원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부터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또 선고유예 중인 자도 포함하고요. 자격 정지, 자격 상실된 자도 결격사유로 들어간다. 설명이 복잡하다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비원은요. 청원경찰보다 이 결격되는 사유가 가중돼 있으면 안 되겠죠.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강하게 붙어 있는 거고요. 경비원은 그래도 민간인 신분이니까 더 완화돼 있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를 드리자면 내가 공직방을 저질러서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이럴 때는 경비원은 할 수 없겠죠. 근데 집행유예가 끝났어요. 공직방으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게 아니면은 뭐 벌칙형 금고로 가겠습니다.
공지방으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행 유예가 끝났어요. 예. 앞에 있는 5는 종료 면제를 포함하는 말이라면은 집행유예 중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료 유예 면제 따로 있다 했으니까. 여기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까지니까 3년이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비원으로서 내가 공지방을 했어요. 그래서 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1년 받았다. 그럼 내가 1년 동안은 경비원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내가 차원경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겠죠. 여기에 끝나고 2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공지방으로 받더라도 경비원은 1년 지나면 할 수 있지만 차원경찰은 3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유예기간 끝나고 2년 추가되니까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추행으로 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추행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또 이거 성 관련 범죄는 103입니다. 103. 100만원 벌금 3년, 금고 3년 똑같겠죠. 근데 아동 관련된 성범죄는 영원히 결격이랍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는. 다시 그냥 보통 횡령, 배임, 추행 아니에요. 이제 업무상 횡령, 배임, 추행만 말하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만 말하고요. 업무상 추행만 말하고요. 성 관련된 거는 103. 예, 영원히 결격. 아동은 영원히 결격. 이거 횡배 300으로 바꿀게요. 추행도 성 관련이니까 103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횡배 302, 성 103. 횡배 302, 성 103.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면은 계속 보세요. 이 영상 파트, 4강 파트는 내가 1회독하고 한 번 더 보고, 2회독하고 한 번 더 보고, 3회독하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는 두 문을 통해서 극복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풀어 쓴 게 10조가 되겠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수사 또는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포함이 되어 있네요.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 후견인. 자,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도사랑 경비원이 가능하겠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에서 파입니다. 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뭐 이런 거는 가석방 이런 게 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서 벌금형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요거는 법조문 구성을 좀 잘 보세요. 요거는 차이를 좀 보면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벌금, 금고. 이 밑에 해당하는 거 형법, 폭단, 강간추라고 했잖아요. 그 범죄는 벌금형이거나 10년 이상이면은 결격이 되더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5년형 범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년형은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3호를 보시면요. 5년 똑같죠? 금고 이상 5년 받고 종료, 면제 있으니까 여기 벌금형에서는 유예된만 명시를 했겠죠. 유예된만. 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설명이 어려웠다면은 위에 금고 이상 5년이 있으니까 여기 5년에 따로 종료 면제 안 써놨지만 포함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니까 포함된다. 요 파트가 어렵게 내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예.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니까 뭐 벌금형 집행유예를 된다 해도 결격사유가 돼야겠죠. 선고받은 거니까. 그러한 법적 개념, 법학 개념은 문제로 안 나오더라고요. 요걸 어렵게 내면 많이들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범죄 뚝 내고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는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설명이 좀 난해하고 어려웠더라도 이걸 안 외우면은 금방 까먹고 문제 풀 때 바로 좌절하게 되거든요. 두 문만 딱 끌어와서 맞추려 하다 보면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이 어려웠더라도 극복하고 나가게끔 이해를 하고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파트는. 추가적으로 제가 두 문만 따서 말씀드렸지만 보시면요. 여기 특수자 들어간 거 있죠. 특수. 특수는요. 이제 무기를 가지고 야흉합,
단다위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야간에 흉기, 합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단체, 다중, 위력을 가시했다. 이럴 때는 특수자가 붙을 경우가 있어요. 특수강도, 특수강간, 뭐 특수살해, 특수상해 이런 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업무상 위력, 내가 고용관계인데 내 위력을 통해서 내 업무상 지위를 통해서 추행을 했다. 이런 게 말이 되겠죠. 요거 보시면 특별법이죠. 아청법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거 아시고요. 형법봉 딴 강간죄에서 두 문 가져왔으니까 해당 범죄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수 포함한다 돼 있죠. 미수는 뭘까요? 여러분들 살인 미수하면은 살인을 저질러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사람 말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강도 강간이나 특수강간 미수도 내가 무기를 가지고 강간을 하려 했는데 강간에 달하지 못한 거, 기수에 달하지 못한 거를 미수라 하거든요. 그래서 미수도 포함한다. 이러면은 나머지 법조문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망, 경비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채용조차 안 된다.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요거는 나이 제한이랑 똑같은 말인데 결격사유를 좀 풀어 쓴 거거든요. 당연퇴직과 결격의 차이는요. 나중에 처원경찰법 가면은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조항을 저질렀을 때 당연히 퇴직합니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사기업과 다르게 좀 행정적인 용어를 써요. 사기업은 사장이 너 나가 해고야 이러면 잘리는 거잖아요. 이제 공무원에서는 사장이 없잖아요. 이제 다들 공무원 관리직 공무원일 뿐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밑에 공무원을 자르냐. 직권면직 이런 말을 씁니다. 직권면직. 예. 아니면 또 법에 있는 이런 당연퇴직 또 의원면직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 의원면직 이러한 절차들이 있더라. 당연히 징계를 받아서 하면 해임 받으면 당연퇴직이 돼야겠죠. 공무원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요. 특수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내가 일 잘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파산 선고받았다. 당연 퇴직된다. 다만 나이가 있어서 퇴직하는 경우 아까 우리 나이는 어떻게 해라? 미만 이상 60세 이상이니까 60세를 포함하게 되겠죠. 60세를 포함하게 돼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내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은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은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또 내가 결격사유에는 맞지만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요거를 면책 신청을 했다던가 면책 불허가 취소가 확정된 때에만 당연 퇴직된다. 또 성범죄 관련돼서 이런 거 저지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결격이 된다. 아까 우리 선고유예라 했잖아요. 이게 좀 어렵게 되려면 요 파트거든요. 여기 이거 아직 이게 재작년에 바뀐 사항인데 재작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쯤 어렵게 나오려면은 여길 낼 것 같아요. 영상이 이러시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 공직방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있으면요. 금고 이상형 선고받아서 선고유예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근데 내가 특수경비원은 근무를 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잘리지 않습니다. 단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직무와 관련돼서 그것도 그럴 때는 잘린다. 당연퇴직된다. 성 관련 범죄는 업무 관련이더라. 죄송합니다. 성 관련이 아니라 횡령 배임만 말하겠네요. 횡령 배임. 그냥 성범죄 저지르면은 다 선고유예를 받고요. 직무 관련 횡령, 배임 저지른 경우에만 횡령, 배임. 그래서 제가 아까 수학용식법 말할 때도 횡배추 상백이라 할 때 업무상이더라 이렇게 말한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가 좀 써놨습니다. 신불취.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겠더라.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란 무엇이냐? 저는 요거를 약술상실로 외우거든요. 약술상실. 심실상실자, 심실미약자. 이런 말 어디서 쓰냐면요. 형법상에 이제 형벌,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심신상실자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이 사람이 몸과 마음을 상실했다, 식물인간이다, 이럴 때는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신상실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마대향,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게 핸드폰 중독자, 게임 중독자, 흡연 중독자, 도박 중독자는 아니더라. 마대향이다. 마대향, 마대향 알코올, 약술 상실, 약술 상실.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치매, 조현병, 양극성정동 장애 맞나요? 이거 어떻게 끊어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조울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질환이나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 있는 사람. 요새 경계성 지능장애 이런 말도 있던데 해당하는 걸 포괄하는 말이겠죠. 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안 되는데 전문의가 이 정도는 일상생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더라. 특수경비원으로. 자, 이제 내용은 다 설명해 드렸고요. 두 문으로 외울게요. 약술상실, 약술상실, 깜빡하는 간질, 우울 전문의가, 깜빡하는 우울증 간질 전문의가, 깜빡하는 우울증 간질 전문의는 내가 깜빡깜빡하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치료받으러 가니까 전문의가 간지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웃으라고. 네, 좀 와닿나요, 이미지가? 깜빡하니까 우울증 걸렸고, 우울증 걸려서 가니까 전문의가 막 간지럽혀요. 이렇게. 기억을 해. 넌 우울하지 않아. 기억을 해. 이런 식으로. 좀 안 와닿나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다 외웠고요. 이런 거는 읽어보세요. 이거 성폭력 특례법이거든요. 어떤 범죄가 있구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외운다고 제가 영상을 좀 이번엔 길게 늘었었는데 평소 같은 건 이걸 20분 30분 안에 잘랐는데 요번엔 좀 깁니다. 긴 만큼 마저 설명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경비지도사 시험 11조 이것도 개정사항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배웠던 두 문 다시 반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